의심 많은 백만장자는 아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새 보모를 감시하기 위해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결심한다. 단순한 예방 조치로 시작된 일은 그녀의 모든 몸짓과 미소에 대한 집착으로 변한다. 하지만 녹화된 영상 속에서 그는 아들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한다. 이미지 뒤에 숨겨진 진실은 예상치 못한 것이어서 죄책감, 두려움, 사랑을 하나의 폭로로 변화시킨다. 늦은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고급 주택 단지인 김씨 저택의 정원 위로 나른하게 해가 지고 있었다. 김나오는 서재의 모니터를 통해 경비원들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45세의 제약 사업가인 그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제국을 건설했지만 늘 긴장된 그의 표정은 돈이 그토록 갈망하던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했음을 드러냈다. 김나오는 남색 넥타이를 고쳐 매고 시계를 확인했다. 새 보모가 15분 후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6개월도 채 안 되어 다섯 번째 보모였다. 2년 전 어머니 김유진이 사라진 이후로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2살 배기 어린 김아준을 아무도 감당하지 못했다.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었고 그 사고는 아들을 침묵하는 아이로 만들었다. 인터폰이 울렸다. 김나오는 미간을 찌푸렸다. 직원들과의 경험상 정시 도착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김나온 사장님, 보모 지원자가 방금 도착했습니다. 가정부 이수아가 알렸다. 거실에 있게 해. 잠시 후에 내려갈게. 김나오는 깊은 숨을 쉬며 아마도 실패로 끝날 또 다른 면접을 준비했다.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그의 직설적인 태도와 엄격한 요구에 위축되었다. 다른 이들은 김아준의 행복보다 그의 재산에 더 매료되었다. 사업에서는 친절한 미소가 종종 의심스러운 의도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다. 그는 이탈리아 대리석 계단을 일부러 천천히 내려갔다. 거실에 들어서자 3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단순하지만 우아한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낮게 묶은 검은색 머리를 한 채 앉아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 중앙에 놓인 김아준의 사진을 진심으로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김라온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자는 살짝 놀라며 돌아섰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김나온 사장님, 박지혜입니다. 김나온은 그녀가 악수를 청하지 않고 개인적인 공간을 존중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작은 긍정적인 점이었다. 박지혜 씨, 몇 가지 직설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시간 낭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이상하게도 그를 짜증나게 하는 침착한 자세를 유지하며 대답했다. 몇 분 동안 평온한 척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었다. 부산의 어린이집에서 5년간 일했고 그 후 보육원에서 일했다고 되어 있군요. 왜 그 직업들을 그만두었습니까? 제가 일하던 어린이집은 팬데믹 때문에 문을 닫았습니다. 보육원에서는 2년 동안 일했지만 어머니의 치료비를 위해 더 나은 급여가 필요했습니다. 김라오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정보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기록했다. 그럼 서울에 특히 이 자리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지혜는 잠시 망설였고 그녀의 미소가 미묘하게 흐려졌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나온 사장님 공고를 보고 뭔가에 이끌렸습니다. 설명에 의사소통을 잘하지 못하는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남자아이가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을 돌본 경험이 있고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나오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 대답은 마치 그녀가 직업을 얻기 위해 정확히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아는 것처럼 연습된 것 같았다. 많은 보모들이 김하준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아이는 특별하며 저는 기적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지혜는 그의 시선을 마주하며 대답했다. 단지 시도할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김라오는 갑자기 일어섰다. 김하준을 만나러 갑시다. 결국 그가 결정할 테니까요. 그는 귀중한 예술품으로 장식된 복도를 따라 박지혜를 안내하여
아이의 방에 도착했다. 방은 넓었고 부드러운 파란색 톤의 벽과 조심스럽게 정리된 장난감들로 가득했다. 많은 장난감들이 아직 원래 포장 상태로 한 번도 만져지지 않은 차에 놓여 있었다. 김아주는 카펫에 앉아 단순한 퍼즐을 기계적으로 맞추고 있었다. 어머니와 똑같은 갈색 눈은 고정되고 멀리 떨어져 있었다. 김아준, 김나온이 불렀다. 아이는 예상대로 반응하지 않았다. 박지혜는 천천히 다가가 아이로부터 적당한 거리를 두고 카펫에 앉았다. 즉시 말하지 않고 그저 퍼즐을 관찰했다. 거의 다 했네. 그녀가 마침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두 조각만 남았어. 내가 도와줄까? 김아주는 그녀를 완전히 무시한 채 자신의 작업에 집중했다. 김나오는 팔짱을 끼고 또 다른 실패를 예상했다. 하지만 그때 박지혜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작은 목소리로 동요를 부르기 시작했고, 동시에 다른 퍼즐을 가져와 김아준의 것과 나란히 맞추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멜로디컬했고 거의 최면적이었다. 김나오는 그 노래가 자신의 어머니가 어렸을 때 불러주던 오래된 노래라는 것을 깨달았다. 몇 분 후, 김아준은 천천히 눈을 들었다. 그의 시선은 처음에는 박지혜의 손에, 그 다음에는 그녀의 얼굴에 머물렀다. 부모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노래를 불렀고 억지로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다. 어머나, 나는 내 퍼즐을 다 맞췄네. 그녀가 마지막 조각을 끼운 후 말했다. 내 퍼즐이 더 예쁘다. 김나오는 완전히 놀랐다. 김아주는 완성된 퍼즐을 박지혜 쪽으로 밀어 보이며 마치 더 잘 보라고 내미는 듯 했다. 그것은 김나온이 몇 달 만에 목격한 첫 번째 자발적인 상호작용이었다. 정말 멋진 경주용 자동차네. 박지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동차를 좋아하니? 김하주는 말로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낯선 사람에게 평소보다 더 오래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김나오는 가슴속에서 이상한 감정, 즉 희망과 경계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박지혜가 그의 아들의 주의를 너무 쉽게 사로잡았다는 사실이 불안했다. 김아주는 이제 쉬어야 해. 그가 갑자기 말을 잘랐다. 면접은 서재에서 계속합시다. 돌아오는 길에 김나오는 자신이 목격한 것을 처리하려고 애썼다. 김아준의 행동은 비정상적이었고 거의 의심스러웠다. 박지혜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이런 결과를 얻었을까? 그녀에게는 그의 모든 경계 본능을 자극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수많은 기업 사기에서 그를 구했던 것과 같은 본능이었다.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서재 문을 닫자마자 그가 물었다. 인기 있는 동요입니다. 박지혜가 간단히 대답했다. 많은 아이들이 익숙한 멜로디에 잘 반응합니다. 그리고 퍼즐은요? 그가 퍼즐을 맞추고 있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그저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관찰하고 그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고 활동에 동참했습니다. 내성적인 아이들에게는 기본적인 기술입니다. 대답은 합리적이었지만 김나오는 뭔가 더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박지혜는 마치 김아준을 오랫동안 알고 지낸 것처럼 그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정확히 아는 듯했다. 김라온 사장님, 박지혜가 잠시 침묵 후 말했다. 걱정하시는 마음을 이해합니다. 자녀의 안녕에 관한 일이라면 신중한 아버지는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합니다. 원하신다면 더 많은 추천서를 제공하거나 시험 기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김라온은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그녀의 눈은 진실해 보였지만 그것은 별 의미가 없었다. 그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었다. 일주일, 그가 마침내 결정했다. 내일부터. 일요일 휴무, 풀타임 근무. 이수아가 보모 방을 보여주고 집안 규칙을 설명할 것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지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그 미소는 그녀의 눈까지 완전히 닿지 않았다. 짧은 순간 김나오는 그 침착한 표정 뒤에서 뭔가, 즉 걱정이나 두려움을 엿보았다. 이것은 그의 불신을 더욱 심화시켰다. 박지혜가 떠난 후 김나오는 즉시 사설탐정 최민준에게 전화했다.
최민준 씨, 완전한 신원 조사가 필요합니다. 박지혜, 30살쯤 된 여자입니다. 부산의 어린이집과 보육원에서 일했습니다. 과거 기록, 인간관계, 빚, 소셜미디어 등 모든 것을 원합니다. 특히 우리 가족이나 회사와 관련된 연결고리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는 전화를 끊고 창밖의 정원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면서 완벽하게 손질된 잔디밭 위로 길게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저택 어딘가에서 김아주는 자신의 침묵의 세계에 갇혀 있었다. 김나오는 어떤 누구도 불순한 의도로 아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었다. 김유진을 이미 잃었다. 김아준까지 잃을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택의 조용한 복도를 거닐던 김나오는 아들 방 앞에서 멈췄다. 스탠드 조명이 켜져 벽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김아주는 김유진이 선물한 좀처럼 놓지 않는 고민형을 안고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공허감이 그의 위를 주먹으로 치는 듯했다. 2년이 지났지만 아내의 부재의 무게를 느끼지 않고는 그 방에 들어갈 수 없었다. 김유진이라면 김아준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그 고립에서 벗어나도록 어떻게 도와줄지 알았을 텐데, 그녀는 아들이 말하기 전부터 아들을 이해하는 타고난 본능을 가지고 있었다. 김나오는 조용히 문을 닫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다음 날 박지혜가 일을 시작할 것이고 그는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했다. 그녀의 태도에서 뭔가 깊이 불편하게 만들었다. 다른 지원자들의 초조함과는 다른 침착한 자신감 때문인지, 아니면 김하준을 마치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방식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킹사이즈 침대에 몸을 뉘었을 때 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외로운 그 침대에서 김나오는 결정을 내렸다. 최민준의 조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박지혜를 직접 감시하고 그녀의 모든 움직임, 모든 말을 관찰해야 할 것이었다. 만약 그녀가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면 그는 그것을 밝혀낼 것이었다. 자정이 가까워져서야 김나오는 잠이 들었지만 그의 휴식은 불안했고, 박지혜가 김유진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김아준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혼란스러운 꿈으로 가득했다. 다음 날 아침 6시, 김나오는 이미 서재에서 새로운 제약회사 인수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일은 항상 그의 피난처였고 그가 절대적인 통제권을 유지하는 곳이었다. 7시 30분, 아래층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박지혜가 정시에 도착한 것이었다. 서재 창문을 통해 그는 이수아가 그녀를 정원으로 안내하며 김하준이 놀 수 있는 부지 경계를 보여주는 것을 지켜보았다. 박지혜는 전날과 다른 단순한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같은 생생한 색조였다. 김나오는 그녀가 모든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며 가끔 질문을 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의 자세는 전문적이었지만 집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뭔가 더 있었다. 감탄과 향수? 하루는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김나오는 일에 집중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낯선 사람이 아들을 돌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럴 수 없었다. 박지혜가 그녀의 친절한 미소 뒤에 중요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그 끊임없는 느낌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박지혜가 김씨, 저택에 온 지 사흘이 지났다. 김나오는 집에서 일하기 위해 일정을 재조정했다. 그의 사업 파트너들은 의아해 했지만 그는 아들과 더 가까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라고 정당화했다. 사실은 자신이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느라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목요일 아침, 김나오는 실내 정원의 반쯤 열린 문을 통해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다. 박지혜는 김아준과 함께 카펫에 앉아 동물책을 보여주고 있었다. 놀랍게도 아이는 진심으로 흥미를 보였고 가끔 색깔 있는 그림들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래, 김아준. 이건 큰 부리새야. 아주 크고 색깔 있는 부리가 있지. 보이지? 박지혜는 활기차지만 지나치게 유치하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새는 정글에 살아. 언젠가 동물원에 가서 진짜를 볼 수 있을지도 몰라. 김하준은 책을 두드렸다. 김나온이 좀처럼 보지 못하는 행동이었다. 그의 탐정 최민준의 예비 보고서는
전날 밤 도착하여 박지혜가 언급한 기관에서의 근무 이력을 확인해 주었다. 그녀의 추천서는 흠잡을 데 없었다. 어쩌면 너무 흠잡을 데 없는 건 아닐까 김나오는 생각했다. 그녀의 가족과 의심스러운 연결, 고리에 대한 정보는 아직 부족했다. 그때 김나온이 볼 준비가 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다. 김하준, 그의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박지혜가 원숭이 소리를 흉내내는 것을 보고 터져나온 진심, 어린, 맑은 웃음소리였다. 그 소리는 김나온을 너무나 방심하게 만들어서 그는 들고 있던 커피잔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김유진을 데려간 사고 이전 이후로 그는 그 웃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원숭이가 좋았구나, 그렇지? 박지혜는 다시 소리를 내고 몸짓을 하며 미소를 지었다. 김하준은 더욱 크게 웃었고 그의 작은 눈은 김나온이 가능하다고 잊고 있었던 방식으로 빛났다. 김나온은 복도로 물러섰고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그를 휩쓸었다. 아들이 마침내 기쁨을 표현하는 것을 보고 행복해야 했지만 뭔가 깊이 불편하게 만들었다. 왜 김아주는 박지혜에게 그렇게 잘 반응하는 걸까? 다른 부모들에게는 없었던 그녀만의 특별한 점은 무엇일까? 그리고 왜 그것이 그를 그렇게 불안하게 만들까? 점심 식사 동안 김나오는 박지혜가 김아준에게 모든 식사를 먹게 하는데 아무런 노력이 들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관찰했다. 평소에는 1시간 가까이 좌절스러운 시도가 필요했던 일이었다. 그가 당신을 좋아하는 것 같군요. 김라온이 구운 닭고기 조각을 자르면서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다. 김하준은 정말 멋진 아이입니다. 박지혜가 부드러운 미소로 대답했다. 그는 단지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할 시간과 공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전 면접에서 그가 2년 전 어머니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상실은 우리 모두에게 힘든 일이지만 어린아이들에게는 특히 그렇습니다. 박지혜는 김아준을 다정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그들은 고통을 표현할 말이 없어서 자신을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기쁨은 그곳에 다시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방식에는 김나온을 불안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단지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처럼 보였다. 박지혜 씨도 의미 있는 상실을 겪었습니까? 그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박지혜의 눈은 잠시 창밖으로 향했다. 마치 지평선에서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잃습니다. 그녀가 모호하게 대답했다. 김나오는 그녀가 자신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는 것을 알아차렸고 이는 그의 불신을 더욱 키웠다. 그는 전술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항상 빨간색 옷을 입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박지혜는 미소를 지었고 주제가 바뀌자 더 편안해 보였다. 아이들은 생생한 색깔에 잘 반응합니다. 빨간색은 주의를 사로잡고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게다가 저희 어머니는 항상 빨간색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물리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흥미로운 이론이군요. 김라오는 회의적인 태도를 숨기며 말했다. 점심 식사 후 김아준이 낮잠을 자고 박지혜가 그의 방에서 장난감을 정리하는 동안 김라오는 서재에 틀어박혀 최민준에게 다시 전화했다. 박지혜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녀의 가족, 특히 어머니에게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나 김유진의 가족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는 생각에 잠겨 전화를 끊었다. 박지혜가 단 사흘 만에 김아준의 마음을 사로잡은 쉬운 방식은 혼란스러웠다. 아이는 그녀 앞에서 미소 짓고 상호작용하고 심지어 크게 웃었다. 김나오는 안도해야 했지만 기업 세계에서의 수년간의 배신은 그에게 겉보기에 완벽한 상황을 의심하도록 가르쳤다. 그날 오후 그는 결정을 내렸다. 김하준과 박지혜가 정원으로 놀러 나간 후 그는 보안팀장 잔구진을 불렀다. 추가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싶습니다. 거실, 김하준 방, 주방,
그리고 정원에 이 집안의 모든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싶습니다. 특별한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사장님? 장우진이 갑작스러운 요청에 놀라 물었다. 단지 예방 조치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 둘만 아는 비밀입니다. 다른 누구도 알면 안 됩니다. 특히 새 보모는요. 장우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러 나갔다. 김나오는 자신이 선을 넘고 직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이 김아준을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박지혜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야만 했다. 다음 날, 박지혜가 김아준을 데리고 저택 정원을 산책하는 동안 카메라들이 조용히 설치되었다. 김나오는 이제 서재의 모니터를 통해 집안 거의 모든 공간의 영상을 볼 수 있었다. 첫 며, 7 동안의 감시에서는 아무런 이상한 점도 발견되지 않았다. 박지혜는 김아준을 돌보는데 꼼꼼했고, 식사 시간에는 인내심을 가졌고, 놀이 시간에는 창의적이었으며, 잠자리에 들게 할 때는 다정했다. 그녀는 매일 밤 그에게 전통 동요를 불러주었고, 김나온이 자신의 어린 시절에 들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하지만 김나온을 가장 불안하게 만든 것은 김아준의 변화였다. 전에는 몇 시간 동안 절대적인 침묵 속에 지내던 아이가 이제는 자신만의 아이 언어로 제잘거리고 박지혜에게 장난감을 보여주었으며 가장 놀라운 것은 그녀 앞에서 끊임없이 크게 웃었다는 것이다. 마치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김유진과 함께 사라졌던 활기찬 아이가 돌아온 것 같았다. 카메라 설치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김라우는 최민준으로부터 또 다른 보고서를 받고 있었는데 그를 얼어붙게 만드는 소리를 들었다. 모니터를 통해 복대 울려 퍼지는 김아준의 맑은 웃음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본능적으로 볼륨을 높이고 거실에서 벌어지는 장면을 지켜보았다. 박지혜는 김아준을 쫓아다니며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고 둘 다 웃고 있었다. 아이는 카펫에 살짝 걸려 넘어졌지만 평소처럼 울지 않고 박지혜를 바라보며 더 크게 웃었다. 보모는 그 옆에 앉아 함께 웃었다. 정말 영리하구나, 김아준. 거의 나에게서 벗어날 뻔했어. 그녀는 다정하게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때 김라오는 그를 진정으로 놀라게 한 말을 들었다. 정호 할아버지가 네가 이렇게 행복하고 장난꾸러기인 모습을 보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박지혜가 자신도 모르게 크게 말한 듯 중얼거렸다. 김라오는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어떻게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알았을까? 김정호는 박지혜가 그를 알기에 충분한 나이가 되기 훨씬 전인 거의 20년 전에 사망했다. 그리고 왜 그녀가 김아준에게 자기 아버지를 언급했을까? 어떤 종류의 게임을 하고 있는 걸까? 그는 갑자기 모니터를 끄고 진정하려고 애썼다. 아마 잘못 들었을 것이다. 아니면 박지혜가 그의 가족에 대해 조사했을 수도 있다. 그것은 사생활 침해이겠지만 반드시 불길한 일은 아닐 것이다. 그와 같은 거물 기업가들은 종종 옛 기사에서 가족의 삶이 노출되곤 했다. 그날 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김나오는 보모를 시험하기로 결심했다. 김하준이 당신과 점점 더 편안해하는 것 같군요. 그가 구운 닭고기 조각을 자르면서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다. 예전에는 무관심하게 하던 행동을 이제는 기쁘게 하는 아들을 보며 말했다. 그는 정말 멋진 아이입니다. 박지혜가 평소에 부드러운 미소로 대답했다. 단지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다시 배우고 있을 뿐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는 가끔 제 아버지를 많이 닮았습니다. 그 결단력 있는 눈빛이요. 김라오는 박지혜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녀는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잠시 굳어버린 듯 보였다가 대답했다. 가족 간의 닮은 점은 흥미롭죠. 그렇죠. 유전자는 세대를 거쳐 자신을 표현하는 기묘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너무나 중립적이고 계산적이었다. 김나오는 이제 확신했다. 그녀는 그의 아버지에 대해 뭔가 알고 있었고 그에게 말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제 아버지는 저처럼 사업가였습니다. 김정호 여러 해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름을 언급하자
김라온은 보았다. 박지혜는 침을 꿀꺽 삼키고 냅킨을 살짝 쥐었다. 아주 미미한 행동이었지만 비즈니스 회의에서 거짓말을 탐지하도록 훈련된 사람에게는 경보가 울리는 것과 같았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녀는 빠르게 평정을 되찾으며 말했다. 힘드셨겠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김나온은 그녀에게 시선을 고정한 차에 대답했다. 저는 어렸고 아직 대학생이었습니다. 김아준이 식사하며 내는 소리만이 들리는 불편한 침묵이 그들 사이에 흘렀다. 김나온은 박지혜가 이제 그의 시선을 피하고 아이에게 집중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날 밤 늦게 박지혜가 자기 방으로 돌아간 후 김나온은 서재로 돌아와 지난 며칠간의 녹화 영상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는 김아준과 그녀의 모든 움직임, 모든 표정, 모든 말을 관찰했다. 그때 그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그녀의 목에 걸린 메달리온이었다. 보통 드레스 아래에 숨겨져 있었지만 김아준을 안거나 장난감을 집기 위해 몸을 숙일 때 가끔 보였다. 그는 디자인을 명확하게 볼 수는 없었지만 그 물건에서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다. 김라오는 이미지를 확대하여 메달리온을 더 잘 식별하려고 했다. 단순한 원형이었고 중앙에 무언가 있었다. 작은 별처럼 보였다. 김나온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의 아버지는 똑같은 상징이 새겨진 회중시계를 가지고 있었다. 원형 안에 별이 있는 김나온이 사업을 인수한 후 재편성하기 전에 옛가족 회사의 상징이었다. 박지혜가 어떻게 그의 아버지 회사 상징이 새겨진 메달리온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그 우연은 너무나 터무니없어 무시할 수 없었다. 김나온은 숨이 가빠지는 것을 느꼈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의 가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아마도 박지혜는 원한을 품고 있는 옛 직원의 딸일 수도 있었다. 아마도 그의 삶에 침투하여 어떤 종류의 복수나 재정적 이득을 얻기 위한 정교한 계획의 일부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가 김아준과 맺은 거의 초자연적인 연결을 설명하지는 못했다. 어떤 접근도 거부하던 아이가 며칠 만에 박지혜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다. 김나오는 얼굴을 쓸어내리며 지치고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그는 박지혜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녀가 그의 가족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야만 했다. 내일 그는 최민준에게 이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맞서고 훨씬 더 심층적인 조사를 요구할 것이었다. 그는 모니터를 끄려던 참에 박지혜가 자기 방에서 조용히 나오는 것을 보았다. 거의 새벽 2시였다. 김나우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 의자에 똑바로 앉았다. 그 시간에 어디로 가는 걸까? 그는 빠르게 복도 카메라로 전환하여 박지혜가 김아준의 방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잠옷 위에 가운을 걸치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어깨 위로 풀어져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김나온이 해독할 수 없는 표정, 즉 걱정과 결단력이 뒤섞인 표정이 있었다. 김나온은 긴장했고 경비원에게 알리는 비상 버튼 위에 손가락을 맴돌았다. 한밤중에 아들 방에서 무엇을 하려는 걸까? 박지혜는 김아준 방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갔다. 김나온은 즉시 내부 카메라로 전환했다. 그녀가 아기 침대에 다가가 잠든 아이를 잠시 관찰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놀랍게도 박지혜는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아기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약속했잖아, 아가. 그녀는 김나온이 거의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작게 속삭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약속을 지킬 거야. 박지혜의 얼굴을 따라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녀는 김아준의 이불을 조심스럽게 정리했다. 메달리온은 가운 안에서 빠져나와 스탠드 조명에 희미한 빛을 부드럽게 반사하고 있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 시계와 똑같은 상징이었다. 김나오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김아준의 아기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울며 약속을 속삭이는 박지혜의 모습이 그를 괴롭혔다. 새벽이 되자 그는 잠 부족으로 눈이 따가웠지만 그의 가족의 삶에 너무나 쉽게 들어온 미스터리한 보모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는 결심이 새로워졌다. 아침 식사 시간 동안 그는
박지혜를 조심스럽게 관찰했다. 그녀는 김아준에게 과일 시리얼을 먹이는 것을 돕고 미소를 짓고 마치 한밤중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와 대화하며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다. 카메라로 보았던 감정적으로 흔들렸던 여자의 흔적은 없었다. 잘 주무셨습니까? 박지혜 씨. 김라온이 아무렇지 않은 듯 커피를 따르며 물었다. 네, 덕분에 잘 잤습니다. 그녀는 눈까지 완전히 미치지 않는 미소로 대답했다. 김나온은 그녀가 감추려 애쓰는 희미한 다크서클을 알아차렸다. 다행이군요. 저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가끔 한밤중에 복대서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요. 박지혜는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잠시 굳어버린 듯 보였다가 다시 김아준에게 숟가락질을 돕기 시작했다. 이런 큰 집은 밤에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다. 온도 변화에 따라 나무가 팽창하고 수축하니까요. 그렇겠지요. 김나오는 그녀가 능숙하게 화제를 돌리는 것을 알아차리며 동의했다. 그건 그렇고 흥미로운 메달리온을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래된 것 같군요. 이번에는 반응이 확실했다. 박지혜는 본능적으로 메달리온이 빨간 드레스 아래에 숨겨져 있는 가슴에 손을 가져갔다. 가족 유품입니다. 그녀는 자연스럽다고 하기에는 너무 짧은 침묵 후에 대답했다. 김나오는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고 그녀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오래된 장신구에 관심이 많아서요. 박지혜의 망설임은 분명했다. 잠시 동안 김나오는 그녀가 거절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는 그의 의심을 확증할 것이었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천천히 얇은 은색 사슬을 당겨 숨겨져 있던 메달리온을 드러냈다. 김나온이 예상했던 대로였다. 중앙에 작은 오각형 별이 있는 은색 원형이었다. 그가 회사를 인수한 후 브랜드를 현대화하기 전에 그의 가족이 여러 세대 동안 사용했던 상징이었다. 아름답군요. 그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감추려 애쓰며 중립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가족이 오래전에 사용했던 상징과 닮았군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연의 일치로 가득합니다. 박지혜는 빠르게 메달리온을 다시 드레스 아래로 숨기며 대답했다. 김아준, 아침 식사 마칠까? 그 다음에 어제 좋아했던 악어 이야기를 읽어줄게. 김아준은 신이 나서 손뼉을 쳤고 메달리온 이야기는 효과적으로 끝났다. 김나오는 그 전술을 알아차렸지만 더 이상 고집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를 직접적으로 추궁하기 전에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다. 아침 식사를 마치자마자 그는 서재로 물러나 최민준에게 전화했다. 오늘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그는 서론 없이 요구했다. 박지혜의 과거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가족과 가능한 모든 연결고리에 대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녀는 김정호 산업의 옛 상징이 새겨진 메달리온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얻었는지 알아내세요. 소식을 기다리는 동안 김나오는 자체 조사에 몰두했다. 그는 회사 디지털 자료를 뒤져 옛 직원들 중에서 박지혜라는 이름에 대한 언급을 찾았다. 특별한 것은 없었다. 이어서 오래된 사진 앨범을 검토하며 박지혜와 닮은 얼굴, 즉 그녀가 김씨 가문과 친숙함을 설명할 수 있는 친척을 찾았다. 몇 시간 후 태블릿으로 감시 카메라를 확인하던 김나오는 정원에서 박지혜와 김아준을 보았다. 그녀는 무성한 나무 아래에 담요를 깔고 김아준에게 비눗방울 만드는 법을 보여주고 있었다. 아이는 뛰어다니며 비눗방울을 터트리려 했고 그녀 앞에서 흔해진 그 근심 없는 방식으로 웃었다. 정말 빠르구나. 박지혜가 외치며 바람에 더 많은 비눗방울을 불어넣었다. 할아버지가 뭔가에 신나셨을 때랑 똑같네. 김나오는 얼어붙었다. 다시 그의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박지혜는 어떤 식으로든 김정호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그녀는 기껏해야 30살쯤 되어 보였는데 이는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겨우 어린아이였을 것이라는 의미였다. 오후가 깊어갈 무렵 마침내 전화가 울렸다.
최민준이었다. 예비 정보가 있습니다, 사장님. 박지혜 씨는 이전에 확인했던 대로 깨끗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났고 은퇴한 간호사 박미경의 딸입니다. 아버지는 미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육학을 전공했고 유아 교육을 전문으로 했습니다. 범죄 기록, 상당한 빚 또는 의심스러운 행동은 없습니다. 메달리오는요, 우리 가족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전화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박미경 씨는 서울의 한빛 병원에서 거의 30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몇 달 동안 그곳에 입원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김라오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제 아버지요. 정확합니다. 김정호 사장님은 돌아가시기 전 3개월 동안 한빛 병원의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접근할 수 있었던 기록에 따르면 박미경 씨는 그를 돌보는 간호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폭로는 김라온에게 주먹으로 맞은 듯한 충격을 주었다. 그의 아버지, 늘 건강 문제에 대해 비밀스러웠던 그가 박지혜의 어머니 보살핌 아래 병원에서 마지막 몇 달을 보냈다는 것이다. 그것이 그가 찾던 연결고리였지만 여전히 많은 질문을 남겼다. 또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최민준이 계속 말했다. 박미경 씨는 근무 시간 동안 종종 어린 딸을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당시 병원은 정책이 더 유연했고 그녀가 미혼모였기 때문에 가끔 아이를 맡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박지혜가 어렸을 때 제 아버지를 만났다는 말씀이십니까? 이 가능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박미경 씨는 주로 야간 근무를 했고 그때는 방문객이 드물었습니다. 외로운 남자와 어린아이가 밤새 같은 공간에 있었다면 어떤 종류의 관계를 발전시켰다고 해도 놀라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김나오는 멍한 기분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의 아버지, 사업에서는 악명 높게 냉정하고 계산적인 사람이 아이에게 애정을 느꼈다는 생각은 터무니없어 보였다. 김정호는 자신에게도 먼 아버지였고 늘 가족과의 시간보다는 회사의 이익에 더 관심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죽음에 직면하면 변한다. 김나오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어쩌면 마지막 날들의 그의 아버지는 자신의 제국이나 삶의 선택으로 그를 판단하지 않는 어린 소녀의 순수함에서 위안을 찾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왜 박지혜가 이제야 그토록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김아준의 보모 자리를 찾았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그녀의 진짜 목표는 무엇일까? 그리고 한밤중에 속삭인 그 약속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는 그녀를 더 면밀히 관찰하기로 결정했다. 저녁 식사 동안 그는 박지혜가 가끔 드레스 위로 메달리온을 만지는 것을 알아차렸다. 거의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는 듯 했다. 그는 또한 그녀가 김아준을 보모와 아이 사이의 전문적인 관계를 넘어선 다정함으로 바라보는 것도 알아차렸다.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박지혜 씨? 김라온이 갑자기 물으며 그녀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박지혜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잠시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빠르게 평정을 되찾았다. 잘 지내십니다.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년 전에 은퇴하셨습니다. 간호사로 일하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박지혜의 눈이 살짝 가늘어졌고 김나오는 그녀가 자신의 과거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네, 오랫동안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김라오는 어깨를 으쓱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아이들 보살핌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의료 분야와 관련된 가족 출신일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그것은 뻔한 거짓말이었고 둘 다 알고 있었다. 김아준이 식사하며 내는 즐거운 소리만이 들리는 긴장된 침묵이 그들 사이에 흘렀다. 아시겠지만 박지혜 씨, 저는 투명성을 믿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나 제 아들과 특별히 일하는 것에 대한 관심에 대해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면 지금이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 박지혜는 시선을 고정했지만 김나오는 그녀의 손가락이 냅킨을 살짝 쥐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가 이전에 관찰했던 긴장을 드러내는 똑같은 행동이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나온 사장님, 저는 아이들의 안녕을 진심으로 염려하는 헌신적인 전문가입니다. 김나온은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더 이상 고집하지 않겠지만 메시지는 전달되었다. 그는 경계하고 있었고 조사하고 있었으며 진실을 밝혀낼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그날 밤 김아준을 재운 후 박지혜는 집 전화를 사용해도 되는지 허락을 구했다. 보안 모니터를 통해 지켜보던 김나오는 그녀가 번호를 누르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보았다. 엄마, 저예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그분이 의심하는 것 같아요. 오늘 엄마에 대해 간호사 일에 대해 물었어요. 잠시 멈춤. 아니요, 메달리온이나. 다른 건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태연한 척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너무 예리해요. 박지혜가 귀에 깊게 듣는 듯 더 긴 침묵이 흘렀다. 약속한 건 알지만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어요. 아이가 엄마가 묘사했던 그대로예요. 가끔 아이를 보면 거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 가야겠어요. 며칠 후에 다시 전화할게요. 사랑해요. 김나오는 박지혜가 눈물을 닦고 전화를 끊는 것을 보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 대화는 그녀의 의심을 확증했다. 뭔가 훨씬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박지혜와 그녀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그리고 더 불안하게도 그의 아들과 관련된 어떤 비밀이 있었다. 며칠 동안 김나오는 감시를 강화하여 박지혜와 김아준의 모든 상호작용, 모든 녹화 영상을 분석했다. 아이에 대한 그녀의 행동은 여전히 흠잡을 데 없었다. 인내심 있고 사랑스럽고 헌신적이었다. 김아준은 그녀의 보살핌 아래 성장하여 매일 더 표현력 있고 행복해졌다. 하지만 드러나는 순간들도 있었다. 김아준과 단둘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박지혜가 단순한 보모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말들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할머니가 네가 이렇게 튼튼하고 똑똑하게 자라는 것을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텐데 그녀는 어느 날 오후 김아준이 블록탑을 쌓는 것을 돕다가 중얼거렸다. 또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 겁에 질린 아이를 달래며 걱정 마, 아가. 폭풍은 항상 지나가고 해는 다시 빛나. 할아버지가 내가 내 나이쯤 되었을 때 이걸 가르쳐 줬어. 라고 말할 때도 있었다. 김나오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부모님에 대한 끊임없는 언급, 가족 상징이 새겨진 메달리온, 김하준의 기적적인 변화, 이 모든 것이 박지혜가 인정하는 것 이상의 깊은 연결고리를 가리키고 있었다. 전화 통화 후 일주일이 지나 최민준이 더 많은 정보를 가져왔다. 사장님 아버지께서 입원해 계시던 기간 동안 박미경 씨의 간호 기록지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알렸다. 그녀의 딸과 김정호 사장님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여러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5살쯤이었던 박지혜 씨가 병원에서 긴 밤 동안 사장님, 아버지께 자주 책을 읽어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 아버지가 아이가 책을 읽어주는 것을 허락했다고요? 김라온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기록된 바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사실 김정호 사장님께서 특별히 그 소녀의 존재를 요청하셨고 그녀가 더 잘 잠들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주장했다는 언급도 있습니다. 그 이미지는 김나온이 알던 냉정하고 계산적인 아버지와는 화합하기 어려웠다. 김정호, 무자비한 사업가로서 경쟁자들을 얼마나 많이 파멸시켰는지 신경 쓰지 않고 제약 제국을 건설했던 그가 5살짜리 소녀가 들려주는 동화에서 위안을 찾았다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최민준이 계속 말했다. 사장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주에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박미경 씨는 김정호 사장님께서 박지혜에게 무언가를 건네주셨다고 기록했습니다. 평생 간직해야 할 선물, 보호의 상징이라고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김라오는 소름이 돋았다. 메달리온이군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별 모양 상징이 회사의 상징이 되기 전에 사장님 아버지의 개인적인 상징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말이 됩니다.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핵심 요소가 빠져 있었다. 왜 박지혜가 김아준의 보모 자리를 특별히 찾았을까? 그녀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날 밤 김나오는 메달리온에 대해 그녀에게 직접적으로 맞서기로 결심했다. 저녁 식사 후 김아준이 이미 잠자리에 든 후 그는 그녀를 서재로 불렀다. 박지혜 씨,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지혜는 그의 앞에 앉았고 손은 무릎 위에 교차되어 있었으며 자세는 긴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진실의 순간이 왔음을 직감하는 듯 했다. 이 메달리온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나오는 보안 카메라를 통해 촬영한 확대된 메달리온 사진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다. 그리고 특히 그것이 어떻게 당신의 손에 들어왔는지에 대해요. 박지혜는 사진을 보고 김나온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내면의 싸움을 드러냈다. 오랫동안 비밀을 간직해온 무게에 맞서 진실을 계속 숨기고 싶은 욕구였다. 선물입니다. 그녀가 마침내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누구에게서요? 그녀는 대답하기 전에 깊은 숨을 쉬었다. 김나온 사장님의 아버지께로부터요. 김정호 사장님께로부터요.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김나온은 박지혜를 응시했고 그의 마음은 방금 받은 확인을 처리하고 있었다. 메달리온의 출처를 이미 의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입에서 진실을 듣는 것은 그가 예상치 못한 충격을 주었다. 그럼 그분을 아셨군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가 느끼는 감정의 폭풍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는 통제된 상태였다. 박지혜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손가락은 본능적으로 드레스 아래 메달리온의 윤곽을 찾았다. 저희 어머니는 한빛병원의 간호사였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몇 달 동안 사장님의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저는 그때 어렸고 5살쯤이었는데 가끔 학교가 끝나고 어머니의 근무가 끝날 때까지 병원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김나오는 의자에 기대어 그의 아버지, 늘 그렇게 비밀스럽고 위협적인 사람이 병실에서 어린아이와 교류하는 장면을 상상하려고 애썼다. 그럼 어떻게 제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박지혜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고 그 기억으로 그녀의 눈이 잠시 밝아졌다. 우연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간호사 휴게실에서 몰래 나와 복도를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분의 방으로요. 그분은 깨어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침입에 화를 내지 않고 그저 저에게 글을 읽을 줄 아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읽을 줄 알았습니까? 김라온이 이야기의 전개에 놀라 물었다. 조금요? 학교에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의 아버지 방에는 몇 권의 동화책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손자를 위해 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라온은 죄책감에 찔리는 것을 느꼈다. 그 당시 그는 자신의 경력을 쌓고 있었고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었다. 병원에는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만 방문했고 김정호가 거의 알지 못했던 갓 태어난 아들 김아준을 한 번도 데려가지 않았다. 그분이 저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박지혜가 계속 말했다. 눈이 너무 피곤해서 작은 글씨를 읽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일과의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에 3-4번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를 읽어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허락하셨습니다. 외로운 노인에게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라오는 자신이 알던 권위적인 아버지, 즉 그를 무자비하게 사업을 따르도록 압박하고 모든 다른 결정을 비판하며 좀처럼 애정을 표현하지 않던 그 남자와 친절하고 외로운 남자의 이미지를 조화시키려고 애썼다. 메달리온은요, 그가 다시 핵심 질문으로 돌아갔다. 박지혜의 눈이 살짝 촉촉해졌다. 마지막 주에는 이미 너무 쇠약해지셨습니다. 어느 날 밤, 저를 가까이 부르시더니 메달리온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분 가족의 특별한 상징이며
보호와 연속성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항상 그것을 간직해야 한다고 저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다음 말을 신중하게 고르는 듯 잠시 멈췄다. 그분은 제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삶이 얼마나 달라졌을지 상기시켜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나오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아버지, 늘 그렇게 실용적이고 감상적이지 않던 사람이 병상에서 낯선 아이에게 가족 유품을 주었다고? 그가 알던 남자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 취업 면접 때 이 이야기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 연결고리를 숨겼습니까? 박지혜는 잠시 시선을 돌렸다. 이상하게 보일까봐 걱정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제가 옛날 인맥을 이용해 직업을 얻으려 한다고 생각할까봐, 아니면 더 나쁘게는 제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까봐요. 저는 제 전문적인 자격만으로 평가받고 싶었습니다. 그 설명은 합리적이었지만 김나오는 여전히 완전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뭔가 여전히 맞지 않았다. 그리고 왜 특별히 이 직업을 찾았습니까? 서울의 수많은 보모 자리 중에서 왜 제 집이었습니까? 박지혜는 망설였고 그녀의 손가락은 이제 무릎 위에서 눈에 띄게 굳어 있었다.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고를 보고 김씨 가문이라는 이름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쩌면 신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시절 사장님의 아버지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친절에 어떤 식으로든 보답할 기회라고요. 김나오는 그녀의 얼굴에 나타나는 모든 미세한 표정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박지혜는 침착함을 유지하는데 능숙했지만 그녀의 눈은 그녀가 인정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그리고 김아준에게 하는 말들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그에게 제 아버지를 언급하고 비교하고 그들이 얼마나 닮았는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박지혜의 눈이 살짝 커졌다. 사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했던 때에 자신이 관찰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진정한 놀라움이었다. 사장님께서 저를 감시하고 계셨습니까?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질문에 대답하세요? 박지혜 씨. 박지혜는 깊은 숨을 쉬고 평정을 되찾았다. 김아준을 보면 가끔 사장님의 아버지와 닮은 점이 보입니다. 신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집중할 때 미간을 찌푸리는 방식과 같은 작은 몸짓에서요. 그저 순수한 관찰일 뿐입니다. 김나오는 의자에 기대어 그녀를 분석했다. 박지혜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김아준에 대한 그녀의 애정이 진심이라는 것도 분명했다. 그녀의 비밀이 무엇이든 아이의 안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오히려 김아준은 지난 몇 주 동안만큼 행복하고 표현력이 풍부했던 적이 없었다. 이제 가도 좋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이 대화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지혜 씨. 다음번에는 완전한 솔직함을 기대합니다. 박지혜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다. 해고되지 않은 것에 분명히 안도한 듯 했다. 문 앞에서 그녀는 잠시 돌아섰다. 사장님의 아버지는 복잡한 분이셨습니다. 김나온 사장님. 마지막 날들에는 후회와 두 번째 기회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수수께끼 같은 말들을 남기고 떠났고 김나오는 생각에 잠겼다. 그의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기에 두 번째 기회가 필요했을까? 어떤 후회가 그토록 무거워서 마지막 순간에 낯선 아이의 컴패니언십에서 위안을 찾았을까? 다음 날 아침, 김나오는 아버지의 마지막 날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박지혜와 김아준이 정원에서 놀고 있는 동안 항상 카메라의 감시 아래 그는 미루고 있던 전화를 걸었다. 이준호 박사님, 김나온입니다. 제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오래전 일인 건 알지만 중요한 질문들이 생겼습니다. 오늘 만날 수 있을까요? 몇 시간 후, 김나온은 아버지의 말기 질환을 돌봤던 의사 이준호 박사의 개인 진료실에 있었다. 이제 완전히 백발이 된 그 남자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다. 20년이 지났는데, 김나온 씨,
이제 와서 자네 아버지에 대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나? 김라오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박사님, 병원에서 그분의 마지막 몇 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특히 박미경이라는 간호사와 그녀의 어린 딸에 대해요. 의사는 잠시 놀란 듯 보였지만 이내 알아차린 듯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아, 어린 박지혜. 그녀를 잘 기억합니다. 비범한 아이였죠. 똑똑하고 자비롭고 나이에 비해 훨씬 성숙했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그녀와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유대감이었습니까? 김라온이 다그쳤다. 이준호 박사는 테이블 위에서 손가락을 깍지 끼고 생각에 잠겼다. 자네 아버지는 죽어가고 있었네, 김나온 씨. 그리고 그런 상황에 처한 많은 남자들처럼 그는 자신의 삶, 자신의 선택, 자신의 후회에 대해 반성하기 시작했지. 박지혜의 존재는 그에게 다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 같았네. 그는 그녀가 세상이 우리를 야망과 자만심으로 타락시키기 전에 순수함을 상기시켜 준다고 말했네. 그것은 제가 알던 김정호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의사는 슬프게 웃었다. 죽음의 임박함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네. 자네 아버지가 사업에서는 무자비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사실이야. 하지만 마지막 몇 주 동안 나는 그에게 진정한 속죄의 욕구,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마음을 보았네. 어떤 실수요? 이준호 박사는 망설였다. 환자의 비밀을 논하는 것은 내 역할이 아니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하지만 자네 아버지가 무고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결정들에 대해 깊은 후회를 표현했다는 것은 말할 수 있네. 그는 박지혜에게서 진정으로 좋은 일을 할 기회를 보았네. 아마도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르지. 김라오는 해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안고 진료실을 떠났다. 차 안에서 시동을 걸기 전에 태블릿으로 저택의 카메라를 확인했다. 김아주는 오후 낮잠을 자고 있었고 박지혜는 그의 방에서 조용히 장난감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생각에 잠긴 듯 거의 우울해 보이는 표정이 있었다. 저택으로 돌아온 김나우는 곧바로 서재로 가서 최민준이 입수했던 병원 기록을 다시 검토했다. 박미경이 김정호의 상태에 대해 매일 기록한 내용이 있었고 많은 기록에서 박지혜의 존재와 그것이 환자를 어떻게 진정시키는 듯했는지 언급되어 있었다. 특히 그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날짜의 한 항목이 그의 주의를 끌었다. 아들의 방문 후 환자 불안정, 소녀와 단둘이 20분간 대화할 것을 고집함. 그 후 변호사를 긴급히 불러달라고 요청.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이를 바로잡는 것에 대한 우려 표현. 김라오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그 방문을 막연하게 기억했다. 그의 아버지가 되돌리고 싶어 했던 기업 인수건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었다. 김나오는 그것을 병으로 약해진 남자의 감상적인 실수라고 생각했다. 그는 화가 나서 뒤돌아보지 않고 병원을 떠났었다. 그리고 변호사, 강서준 변호사, 그 역시 5년 전 사망하기 전까지 수십 년 동안 가족의 법률 문제를 처리했던 사람이었다. 그가 김정호의 어떤 비밀을 그의 아버지가 마지막 날들에 계획했던 어떤 보상 행동을 맡았을까? 결국 김나오는 모든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는 긴급함을 점점 더 느꼈다. 그것은 더 이상 박지혜가 누구인지, 왜 그의 가족에게 접근했는지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기에 보상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그날 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김나오는 전술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박지혜를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대신 더 부드러운 접근 방식을 택했다. 아시겠지만 지난번 만남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그가 와인을 따르며 말했다. 제 아버지에 대한 당신의 기억을 더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 날들에는 그분이 거의 아무도 알지 못했던 면을 당신에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박지혜는 어조의 변화에 놀란 듯 보였다. 잠시 망설인 후 그녀의 얼굴이 부드러워졌다. 그분은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녀는 향수를 담은 목소리로 시작했다. 동화가 아니라 그분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제국을 건설했는지, 방문했던 장소들,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요. 그분은 제가 좋은 경청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저에게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김라온이 예상치 못한 질투심을 느끼며 인정했다. 그분은 사장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박지혜가 부드럽게 말했다.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셨을지라도 사장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성장했는지 매우 자랑스러워 하셨다고요. 김라온은 예상치 못한 감동으로 목이 메이는 것을 느꼈다. 그의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그런 감정을 표현한 적이 없었다. 그 외에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박지혜는 생각에 잠겨 접시에 음식을 가지고 놀았다. 그분은 저에게 학교에 대해 제가 자라서 무엇이 되고 싶은지 물으셨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돌보고 싶다고 말하자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제가 그 일을 아주 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겉모습, 너머를 볼 줄 아는 재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김아주는 높은 의자에 앉아 숟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주의를 요구했다. 박지혜는 즉시 그에게로 몸을 돌려 저녁 식사를 돕기 시작했다. 김나오는 그 상호작용을 관찰하며 다시 한번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을 알아차렸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가 잠시 후 말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김하준과 연결될 수 있었습니까? 그는 다른 모든 보모들을 거부했지만 당신과는 첫날부터 달랐습니다. 박지혜의 미소가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흔들렸다. 아이들은 누군가 진심으로 신경 써주는 것을 느낍니다. 특별한 기술은 없습니다. 단지 인내심, 존중, 그리고 진심, 어린 사랑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미 서로를 알고 지낸 것 같군요. 박지혜의 눈이 잠시 긴장된 채 김라온의 눈과 마주쳤다가 김아준에게로 향했다. 어쩌면 다른 삶에서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녀는 눈까지 미치지 않는 미소로 대답했다. 저녁 식사 후 김아준이 이미 잠자리에 들고 박지혜가 자기 방으로 돌아간 후 김나온은 서재로 돌아와 그날의 녹화 영상을 다시 확인했다. 그는 박지혜와 김아준 사이의 모든 상호작용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며 단서, 징후,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어떤 것이든 찾으려 했다. 그때 그는 이전에 놓쳤던 것을 발견했다. 거실 카펫에서 놀던 중 김아준이 우연히 액자를 넘어뜨렸다. 박지혜는 빠르게 그것을 주웠지만 선반에 다시 놓기 전에 몇 초 동안 사진을 바라보았다. 김나온의 돌아가신 아내 김유진이 김아준을 임신했을 때의 사진이었다. 그 순간 박지혜의 얼굴에는 순수한 고통의 표정이 있었다. 떠나간 사람의 사진을 본 낯선 사람의 예의 바른 공감이 아니라 더 깊고 개인적인 무언가, 마치 그 이미지가 자신만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듯했다. 김나오는 테이프를 여러 번 되감아 그 표정을 연구했다. 무엇이 그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까? 박지혜가 김유진과 어떤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을까? 그가 알기로는 그녀는 김유진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불안한 생각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만약 그 연결고리가 김유진이 아니라 김아준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리고 부모와 아이 사이의 즉각적인 유대감이 우연이나 전문적인 기술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무언가라면, 이런 질문들이 그의 마음속을 맴도는 동안 김나오는 모니터 중 하나에서 움직임을 알아차렸다. 박지혜가 다시 한밤중에 자기 방에서 나왔고,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김아준의 방이 아니라 저택의 서재로 향했다. 김나오는 그녀가 중앙 테이블에 작은 스탠드만 켜고 선반을 살펴보는 것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마치 특정한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몇 분 후 그녀는 두꺼운 책을 꺼냈다. 사진 앨범이었다. 김나오는 그것을 알아차렸다. 박지혜는 희미한 불빛 아래에 앉아 앨범을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다. 김나오는 그가 있는 곳에서는 이미지를 볼 수 없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페이지마다 변했다. 놀라움, 인식, 슬픔, 그리고 마침내 결단력으로 보이는 무언가였다.
그녀는 특정 페이지에서 멈췄고 손가락으로 어떤 사진의 윤곽을 따라가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을 따라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녀는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 후 조심스럽게 앨범을 찾았던 곳에 정확히 다시 놓고 서재를 나섰다. 김나우는 그녀가 방으로 돌아간 후 몇 분 동안 기다린 다음 조용히 서재로 내려갔다. 그는 박지혜가 살펴보았던 것과 같은 스탠드를 켜고 앨범을 찾았다. 그것은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였고, 김나온이 회사를 인수하기 전 그의 아버지가 여전히 회사를 운영하던 시절의 사진들을 담고 있었다. 그는 책을 펼치고 그것을 넘기기 시작했다. 어떤 이미지가 박지혜에게 그토록 감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는지 추측하려고 했다. 그는 특정 사진에 이르러 멈췄다. 김정호 산업이 후원한 한빛병원의 아동병동 개원식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서 그의 아버지는 관계자들, 의사들, 간호사들에게 둘러싸인 차에 개원 테이프를 자르고 있었다. 그리고 거의 그룹의 끝자락에 부분적으로 보이는 곳에 빨간 드레스를 입은 어린 소녀의 손을 잡고 있는 젊은 간호사가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부분적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5살쯤 된 박지혜가 그녀의 어머니 박미경 옆에 있었다. 김나오는 소름이 돋았다. 그의 가족과 박지혜 사이의 연결, 고리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되고 더 깊었다. 그것은 나이든 환자와 방문하는 아이의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다. 그의 아버지는 박미경이 일하던 병동에 자금을 지원했고 아마도 그가 환자로 입원하기 훨씬 전부터 그녀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이제 더욱 주의 깊게 앨범을 계속 살펴보았다. 몇 페이지를 더 넘기자 그를 얼어붙게 만드는 또 다른 사진을 발견했다. 병원의 자선 행사에서 그의 아버지와 다시 한번 박미경이 수상한 직원들 사이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박지혜의 모습은 없었지만 사진 모서리의 날짜가 의미심장했다. 김하준이 태어나기 3년 전이었다. 김나오는 앨범을 닫았고 그의 마음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의 아버지가 병원에 방문하기 시작한 것은 말기 질환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그 기관과 박미경이 일하던 부서와 이전부터 연결고리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거의 20년 후 그녀의 딸이 그의 삶에 갑자기 나타나 그의 아들과 즉각적이고 설명할 수 없는 유대감을 형성했다.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지고 있었고 김나오는 자신의 가족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진실을 곧 발견할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김나오는 명확한 결정을 내렸다. 이제는 부분적인 진실이나 불안한 우연의 일치가 아닌 확실한 답을 얻을 때였다. 박지혜가 김하준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그의 어머니가 어렸을 때 그에게 불러주던 것과 같은 자장가를 부드럽게 흥얼거리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긴급함을 느꼈다. 김하준을 정원으로 데리고 놀러 간 후 박지혜는 인터폰 소리에 놀랐다. 가정부 이수아가 한 노부인이 도착하여 급히 그녀를 찾고 있다고 알렸다. 김나오는 서재에 모니터를 통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박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이수아에게 김하준을 잠시 맡아달라고 급히 부탁하고 저택 입구로 향했다. 김나오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현관 카메라로 전환했다. 약 60세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나이에도 불구하고 고든 자세로 현관 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박지혜가 나타나자 여인은 팔을 벌렸고 둘은 오랫동안 포옹했다. 엄마, 여기 웬일이세요? 이 박지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딸, 리얼 봐야만 했어. 박미경이 박지혜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지난번 통화 후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아서 두려워.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엄마. 여기도 아니고요. 박지혜는 마치 감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주위를 불안하게 둘러보았다. 실제로 그녀는 감시당하고 있었다. 지금이 바로 그때야. 박미경이 주장했다.
우리가 이 비밀을 너무 오랫동안 간직했어. 그분은 진실을 알 자격이 있어. 김라오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어떤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까? 그가 무엇을 알 자격이 있다는 걸까? 밖에서 이야기해요. 박지혜가 어머니를 정원으로 안내하며 제안했다. 김라오는 빠르게 외부 카메라로 전환했지만 두 여인은 마이크의 도달 범위를 벗어나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는 그들이 격렬하게 대화하는 모습만 볼 수 있었고, 박미경은 강조하며 손짓을 했고, 박지혜는 점점 더 괴로워하는 듯 했다. 어느 순간 박지혜는 눈물을 참으려는 듯 얼굴에 손을 가져갔다. 박미경은 다시 그녀를 안아주며 그녀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리고 둘은 결연한 표정으로 저택 쪽을 바라보았다. 김나오는 모니터를 끄고 의자에 기대어 깊은 숨을 쉬었다. 그들이 간직한 진실이 무엇이든 폭로의 순간이 온 것 같았다. 그는 피할 수 없는 대결에 대비하여 정신적으로 준비했다.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었다. 몇 분 후 서재 문을 부드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그가 느끼는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단호하게 유지하며 말했다. 박지혜가 문을 열었고 그 뒤를 그녀의 어머니가 따랐다. 젊은 여자의 얼굴에는 울었던 흔적이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이제 차분한 결의를 반영하고 있었다. 김나온 사장님, 이분은 제 어머니 박미경입니다. 저희가 사장님께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김나온은 앞에 있는 의자를 가리켰다. 앉으세요. 이 대화는 오래전에 했어야 할 것 같군요. 박미경은 김라온의 얼굴을 자세히 살피며 마치 그의 얼굴의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하려는 듯했다. 사장님은 아버지와 닮았군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똑같은 예리한 눈을 가지고 있군요. 김정호 씨는 항상 사람들의 속을 꿰뚫어 보았죠. 어머니께서는 제 아버지를 잘 아셨군요. 김라온이 단언했다. 질문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잘 알았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박미경이 우울한 미소로 대답했다. 저는 그분의 간호사로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말기 질환 때뿐만 아니라요. 그분은 만성 고혈압을 앓고 계셨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셔서 검진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처음 만났죠. 마지막으로 입원하시기 훨씬 전에요. 김나오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결고리의 범위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당신의 딸도 그분을 만났군요. 박지혜와 사장님의 아버지께서는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박미경이 확인했다. 처음에는 우연한 만남일 뿐이었습니다. 박지혜는 학교가 끝나면 가끔 저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말기 진단을 받은 후 그분이 더 오랫동안 입원하게 되면서 그들의 우정은 진정으로 꽃피웠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메달리온을 주셨습니다. 박지혜가 드레스 위로 물건을 만지며 끼어들었다. 김씨 가문에서 여러 세대 동안 전해 내려온 보호의 상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간직해야 한다고 그것을 물려줄 때까지요. 김라오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 메달리온은 그분 회중식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가족 유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왜 그토록 의미 있는 것을 거의 알지 못하는 아이에게 주셨을까요? 박미경과 박지혜는 서로 시선을 교환하며 누가 계속 말해야 할지 조용히 결정하는 듯 했다. 마침내 박미경이 입을 열었다. 사장님의 아버지께서는 마지막 몇 달 동안 많이 변하셨습니다. 김나온 사장님. 죽음의 임박함은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의 선택, 자신의 가치관을 재평가하게 만들죠. 김정호 씨는 후회에 대해 가지 않은 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어떤 종류의 후회요? 김라온이 다그쳤다. 다시 어머니와 딸 사이에 시선 교환이 있었다. 이번에는 박지혜가 대답했다. 무고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 결정들에 대해서요. 가족의 유산을 보호한다고 생각하며 내린 결정들이 결국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했다는 것에 대해서요. 김라오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두려워하던 폭로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것이 지금 당신이 여기 와서 제 아들을 돌보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박지혜는 어둠 속으로 뛰어들 용기를 모으는 것처럼 깊은 숨을 쉬었다. 2년 전 저는 새싹 산부인과에서 간호보조원으로 일했습니다. 우연히였습니다. 사장님의 아내께서 그곳에서 출산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김나우는 김유진의 언급에 익숙한 고통이 밀려와 몸이 굳었다. 제 아내를 아셨습니까? 네. 김하준의 출산을 도왔던 보조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정보는 김나온에게 번개처럼 충격을 주었다. 박지혜는 그의 아들이 태어날 때 그곳에 있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와의 연결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과의 연결이기도 했다. 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제가 말해야 할 것이 그것뿐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박지혜가 이제 거의 속삭이듯 대답했다. 그날 밤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꾼 일이요. 박미경은 딸의 팔에 손을 얹어 조용히 지지해 주었다. 박지혜는 계속 말했다.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난 노력을 요하는 듯했다. 출산 중 합병증이 있었습니다. 사장님의 아내께서는 심한 출혈을 겪으셨고 의사들은 그녀를 살리는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다른 여인도 출산했습니다. 사산하였습니다. 김라오는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이 이야기로 어디로 가고 싶은 걸까? 사장님의 아내를 살리려는 혼란 속에서 바꿔치기가 있었습니다. 박지혜가 이제 눈물이 그렁그렁한 차에 계속 말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김라온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미 대답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사사나가 다른 여인의 아기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 아기는 김유진 씨의 아기였습니다. 사장님의 친자였습니다. 김라온은 세상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다. 박지혜의 말은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고 그 공포 속에서 이해할 수 없었다. 말도 안 돼. 그가 마침내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다. 왜 그렇게 잔인한 거짓말을 꾸며내는 겁니까? 제 아버지가 당신에게 가르친 것이 이런 겁니까? 거짓말이 아닙니다. 박미경이 단호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제 딸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았습니다. 박진우 박사가 전화를 받고 몇 분 후 바꿔치기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살아있는 아기는 다른 방으로 옮겨져 다른 환자의 아들로 선언되었습니다. 살아남지 못한 아기는 사장님께 사장님의 아들로 제시되었습니다. 김나우는 비틀거리며 넘어지지 않으려고 테이블에 몸을 기댔다. 방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 제가 2년 동안 키운 김하준이 제 아들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지혜가 빠르게 대답했다. 김하준은 사장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바꿔치기가 있었습니다. 김라오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방금 제 친자가 살아남지 못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죽은 아기는 김유진 씨의 아들이 맞습니다. 박지혜가 참을성 있게 설명했다. 하지만 김나온 사장님의 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 폭로의 충격으로 김나온은 다시 앉았다. 무엇을 암시하는 겁니까? 박미경이 다시 끼어들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부드러웠다. 사장님 아버지에 대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김나온 씨. 김정호 씨는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친절을 베풀 수도 있었고 가족을 보호한다고 믿을 때 끔찍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이것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김라운이 여전히 머리가 빙빙 도는 차에 물었다. 사장님의 아버지께서는 김유진 씨와의 결혼을 결코 승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박미경이 계속 말했다. 그분은 그녀를 김씨 가문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배경도 재산도 없는 평범한 간호사였으니까요. 그녀가 임신했을 때 그분의 불쾌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건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그분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지만 손주의 탄생에까지 간섭하다니. 예, 단순한 간섭이 아니었습니다. 박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신중하게 계획된 음모였습니다. 사장님의 아버지께서는 박진우 박사를 매수하여 어떤 불순한 피도 김씨 가문의 혈통을 잊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김라오는 눈을 감고 자신이 듣고 있는 공포를 처리하려고 애썼다. 그의 아버지, 아무리 냉정하고 계산적이었다 해도 그렇게 괴물 같은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가족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아기들의 출산을 조작하고 무고한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을까? 만약 당신의 말이 사실이라면 김아주는 그럼 누구입니까? 아, 그가 마침내 눈을 뜨고 박지혜를 응시하며 물었다. 김아주는 사장님의 친자입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그날 밤 다른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기입니다. 바꿔치기 되어 다른 가족에게 주어진 건강한 아기입니다. 하지만 방금 김아준이 제가 키우는 아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네, 박지혜가 확인했다. 제가 그를 다시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김라오는 경악하며 그녀를 응시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경악했습니다. 침묵할 수 없었고 박진우 박사에게 맞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옛 집사 김재원을 통해 직접 명령을 내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김유진 씨의 아들, 그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의심했던 이 김씨 가문의 일원으로 자라지 못하도록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김라오는 김재원의 이상한 행동을 갑자기 기억했다. 김아준이 태어난 며칠 후 그는 건강 문제를 주장하며 예기치 않게 사임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시립보육원으로 정은을 요청했습니다. 박지혜가 계속 말했다. 그곳에서 저는 바꿔치기 된 아기, 즉 사장님의 친자를 찾았습니다. 그 아기의 어머니, 그날 밤 출산했던 다른 여인은 출산 후 합병증으로 사망했고 그 아기, 즉 사장님의 친자는 입양을 위해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입양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그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당신이 아이를 납치했다고요? 김라온이 경악하며 물었다. 사장님의 아들을 구했습니다. 박지혜가 단호하게 정정했다. 잘못된 일이고 심지어 불법이라는 것도 알았지만 그 순간에는 저질러진 잘못을 바로잡을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기를 집으로 데려왔고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제 아들처럼 돌봤습니다. 거의 2년 동안요. 박미경이 덧붙였다. 그 기간 동안 저희는 사장님과 사장님 가족에 대해 끊임없이 조사했습니다. 저희는 그 아이를 진짜 아버지에게 돌려줄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많은 삶을 파괴할 스캔들을 일으키지 않고서요. 김유진 씨의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박지혜가 계속 말했다. 저희는 비통했습니다. 비극 자체뿐만 아니라 그녀가 사라진 지금 바꿔치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멀리서 계속 지켜보며 적절한 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사장님 집에 보모를 구하는 공고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즉각적인 의심을 사지 않고 김아준을 그의 진짜 집으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었죠. 김라우는 품에 안겨 잠든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자신의 삶의 흐름을 바꾼 두 여인을 바라보았다. 당신들은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경력도 자유도. 당신들이 저지르지 않은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왜 그랬습니까? 인간의 마음의 복잡성을 이해할 만큼 충분히 살았던 박미경이 현명하게 대답했다. 저희가 단순히 무시할 수 없는 불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아이는 자신의 진짜 기원을 알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는 김정호 씨에게 그것을 비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살아생전에 저지른 많은 잘못 중 적어도 하나라도 바로잡는 것을요. 김나오는 뜨거운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김아준을 더욱 세게 안아주며 그를 다시 데려온 놀라운 기적에 경탄했다. 어떻게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가 마침내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DNA 검사요. 박지혜가 즉시 제안했다.
그 확인을 원하시는 것은 사장님의 권리입니다. 저희는 그것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 없이도 그 아이를 보세요. 박미경이 부드럽게 덧붙였다. 정말로 보세요. 사장님 자신을 그 아이에게서 보이지 않습니까? 이전에 항상 부족했던 연결고리를 느끼지 않습니까? 김라우는 김하준의 잠든 작은 얼굴을 바라보았다. 사실이었다. 박지혜가 온 이후로 아이는 변했다. 마치 마침내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해 보였다. 항상 아들과 가지기를 바랐지만 이전에 완전히 발전시킬 수 없었던 연결고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꽃피웠다. 임 사장님께서 보셔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박지혜가 일어나 가방으로 갔다. 그 안에서 작은 사진 앨범을 꺼냈다. 김하준이 저희와 함께 있었던 몇 달 동안의 사진입니다. 아마도 그 아이의 첫 몇 달이 어땠는지 보고 싶으실 것 같아서요. 김라우는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받았다. 첫 페이지에는 파란색 담요에 쌓인 갓난아기가 주의 깊은 눈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그가 너무나 잘 아는 바로 그 눈이었다. 다음 페이지들에는 사랑스러운 어머니의 보살핌으로 기록된 김하준의 첫 1년이 담겨 있었다. 첫 미소, 첫 이, 첫 기어다니는 시도. 김나온이 놓쳤던 삶의 모든 순간들이 이제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러내는 낯선 사람에 의해 포착되고 보존되어 있었다. 당신들은 그를 사랑했군요. 그가 질문이 아니라 깨달음처럼 말했다. 저희 아이처럼요? 박지혜가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리며 확인했다. 하지만 저희는 항상 그가 사장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진, 기록된 모든 이정표는 이 앨범을 사장님께 전달할 날을 생각하며 만든 것이었습니다. 김나온은 앨범을 닫았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의 결정이 굳어졌다. 형식상 DNA 검사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김아주는 제 아들입니다. 제 친자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가 처음 알았던 가족입니다. 제가 그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을 때 그를 사랑하고 보호했던 가족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일어섰고 여전히 잠든 김하준을 안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 아버지의 배신, 조작, 많은 사람들에게 가한 고통.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김하준을 당신들과 다시 떼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잔인한 일일 것입니다. 박지혜와 박미경은 조심스러운 희망을 담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나온 사장님? 허박지혜가 물어렀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당신들은 우리 삶에, 김하준의 삶에 환영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가족으로서요. 그 말들은 그의 입에서는 낯설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깊이 옳다고 느껴졌다. 그가 항상 알고 지냈던 가족은 거짓말과 조작 위에 세워져 있었다. 어쩌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진실 위에 새로운 것을 건설할 때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아직 많고 치유해야 할 상처들도 많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다. 하지만 당분간은 우리 모두 휴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박미경이 일어섰고 그녀의 눈은 흘리지 않은 감사한 눈물로 빛났다. 사장님은 아버지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김나온 씨. 그분은 모든 것을 부인하고 저희를 쫓아내고 어쩌면 협박까지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듣고 이해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결국 김 씨 가문에게도 희망이 있군요. 그녀는 다가와 수천 번도 더 해본 것처럼 자연스럽게 김아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잘 자, 내 작은 왕자님.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될 거야. 김나오는 박미경이 방을 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박지혜와 김아준과 단둘이 남았다. 그들 사이에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깊은 유대감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침묵이었다. 고맙습니다. 그가 마침내 새로운 눈으로 박지혜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를 저에게 다시 데려와 줘서요. 박지혜는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얼굴 전체를 밝히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이 순간이 올 줄 항상 알았습니다. 김하준을 처음 품에 안았던 첫날부터 언젠가 그를 그의 진짜 집으로 돌려보낼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이 여정에서 저만의 자리를 찾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요. 김나온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의 깊이를 이해했다. 단 하루 만에 그의 세상은 뒤집혔지만 어쩐지 그 어느 때보다 더 옳고 더 정렬된 것처럼 느껴졌다. 제 아버지가 메달리온에 대해 뭔가 말씀하셨다고 언급했습니다. 그가 기억해냈다. 그것을 물려줄 때까지 간직해야 한다고요. 그분이 무슨 의미로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까? 박지혜는 드레스 위로 메달리온을 만졌고 그녀의 눈은 기억에 잠겨 멀리 있었다. 그분의 정확한 말씀은 진정한 상속자를 찾을 때까지 간직해라. 김씨 가문의 피를 이어받되 그 죄를 짊어지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그분이 김하준을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김나오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아버지, 심지어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이 한 일을 알고 있었고 왜곡된 방식으로 속죄의 길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내일, 그가 김하준을 아기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히며 말했다. 이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을 풀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퍼즐에는 아직 많은 조각이 빠져 있습니다. 저희가 사장님을 돕겠습니다. 박지혜가 약속했다. 그 조각들을 찾는 것을요. 그들이 함께 방을 나설 때 김하준은 아기 침대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김나우는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 즉 희망을 느꼈다. 그의 과거를 형성했던 거짓말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미래는 진실과 사랑이라는 토대 위에 건설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었다. 김나온의 삶을 변화시킨 폭로 이후 3주가 지났다. 이전에 차갑고 조용했던 청담동의 저택은 이제 새로운 에너지로 활기찼다. 김하준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고 김나온의 요청에 따라 그들의 삶을 재정비하는 동안 머물러 있던 박지혜와 박미경의 목소리와 섞였다. 화창한 일요일 아침, 김나온은 테라스에서 박지혜와 김하준이 정원에서 노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제 완전히 자신의 성격을 꽃피운 아이는 박지혜가 불어주는 비눗방울을 쫓아 잔디밭을 뛰어다녔다. 그의 맑은 웃음소리는 김나온이 들어본 가장 소중한 소리였다. 행복해 보이는군요. 박미경이 커피 두 잔을 들고 다가왔다. 그녀는 김나온에게 한 잔을 건넸고 그는 감사한 미소로 받았다. 이렇게 빛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요. 김나온이 아들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동의했다. 마치 마침내 집에 온 것 같습니다. 사실이었다. 진실이 밝혀진 이후로 김아주는 변했다. 이전에는 내성적이고 멀리 떨어져 있던 아이가 이제는 기쁨과 호기심으로 가득 찼고 박지혜와 박미경뿐만 아니라 김나온과도 점점 더 강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처음으로 아버지와 아들은 진정으로 연결되었고 김나온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유사점을 발견하고 순간들을 공유했다. 신뢰할 수 있는 연구소에서 비밀리에 진행된 DNA 검사는 김나온의 마음이 이미 알고 있던 것을 확인해 주었다. 김아주는 의심의 여지 없이 그의 친자였다. 과학은 운명이 박지혜의 손을 통해 회복시킨 것을 증명했다.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박미경이 현명한 눈으로 김나온의 옆모습을 살피며 물었다. 모든 진실에 대해 말입니다. 김나온은 한숨을 쉬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대답했다. 아직 처리 중입니다. 제 안의 일부는 모든 것을 폭로하고 싶어 합니다. 음모 조작, 아버지의 잔인함까지요. 박진우 박사는 여전히 어딘가에서 다른 권력이 있는 가족들과 똑같은 불미스러운 거래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일부는요? 다른 일부는 김하준을 생각합니다. 이 폭로가 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미칠지 생각합니다. 그는 이미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친어머니, 진짜 아버지와 함께한 첫 몇 달, 대중의 스캔들, 그림자 아래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박미경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어려운 결정입니다.
정의와 보호가 항상 함께 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중간 지점을 찾을 것입니다. 김라온이 결연하게 말했다. 박진우 박사는 조용하게라도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록은 수정될 것입니다. 김아주는 더 커서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알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은 박지혜가 김아준에게 작은 꽃다발을 만들기 위해 꽃을 따는 것을 돕는 동안 침묵 속에 지켜보았다. 그 장면은 감동적인 단순함 그 자체였다. 보모와 작은 도련님이 아니라 훨씬 더 깊고 의미 있는 무언가였다. 그녀는 그를 어머니처럼 사랑합니다. 박미경이 부드럽게 말했다. 처음 그를 집으로 데려왔을 때부터 그들 사이에 특별한 무언가가 형성되었습니다. 설명을 초월하는 유대감이죠. 알아차렸습니다. 김라운이 인정했다. 그래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 여러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미경은 호기심 어린 눈썹을 치켜떴다. 박지혜는 머물 것입니다. 그가 계속 말했다. 보모로서가 아니라 가족으로서요. 김아주는 그녀를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지금 그 둘을 떼어놓는 것은 너무나 잔인할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적절한 단어를 찾으려는 듯 망설였다. 여기에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거짓말의 폐허 위에서 새로운 것을 건설할 기회요. 저는요, 박미경이 살짝 미소 지으며 물었다. 어머니도 물론입니다. 이 집은 세 사람만 살기에는 너무 크고 김아주는 박미경 할머니를 아주 좋아합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논의하고 싶은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김라오는 계속 말하기 전에 깊은 숨을 쉬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와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지된 사랑 이야기, 사회적 관습과 아버지의 자존심 때문에 중단된 이야기요. 어머니께서 공유할 준비가 되시면 듣고 싶습니다. 박미경의 눈은 오래된 기억으로 빛났고 오직 시간만이 줄 수 있는 기쁨과 고통이 뒤섞여 있었다. 김정호 씨와 저는 그분이 아직 제국을 건설하던 시절에 만났습니다. 그녀는 향수를 담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시작했다. 저는 젊은 간호사였고 그분은 야심찬 사업가였습니다. 병원에서 아픈 동료를 방문하던 중 우연한 만남이 저희 둘에게 예상치 못한 일을 촉발했습니다. 저희는 짧지만 강렬한 로맨스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김정호 씨는 엄격한 기대를 가진 전통적인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제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분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분의 아버지, 사장님의 할아버지께서는 그분이 김 씨 가문의 이름에 부적절한 결합으로 오점을 남기면 상속권을 박탈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김라오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께서 제 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하셨다고요? 박미경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은 이제 촉촉했다. 김정호 씨는 저희보다 회사와 가족 유산을 선택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문제를 해결하고 사라지라고 돈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낙태는 거부했지만 미혼모가 직면할 판단과 수치심에서 벗어나 다른 도시에서 다시 시작할 만큼의 돈은 받았습니다. 그럼 박지혜는 사장님의 이복 여동생입니다. 네. 같은 아버지의 딸이고 사장님보다 거의 20년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 폭로는 이미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김나온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의 삶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들어온 미스터리한 보모 박지혜는 사실 그의 친여 동생이었다. 그의 아버지가 삶의 끝자락에서 병과 죽음의 임박함이 드물게 도덕적 명확성을 가져왔을 때 인정한 여동생이었다. 그것이 메달리온을 설명하는군요. 김나온이 중얼거렸다. 그분은 늦게나마 그녀를 김씨 가문의 일원으로 인정했습니다. 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박미경이 설명했다. 메달리온은 그분의 상징적인 몸짓이었고 조용한 용서의 요청이었습니다. 김정호 씨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후회는 어떤 재산이나 명성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박지혜는요. 그녀는 제가 오빠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네.
그녀가 18살이 되었을 때 말했습니다. 물론 충격이었지만 왜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게 자랐는지, 반면 사장님의 아버지께서는 호화롭게 살았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결코 원한을 품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감당해야 할 자신만의 악마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라오는 다시 정원을 바라보았다. 박지혜는 김아준을 무릎에 앉히고 꽃에 앉은 작은 딱정 벌레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의 여동생, 김아준의 친이모, 그가 존재한다는 것을 한 번도 알지 못했던 가족. 아기 바꿔치기 스캔들이 터졌을 때 박미경이 계속 말했다. 박지혜는 불의를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결코 만날 수 없었던 오빠를 마침내 만날 기회를 보았습니다. 사장님을요. 그리고 그녀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경력도, 자유도. 그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김하준 때문에요. 그녀는 자신의 진짜 가족의 일부를 알지 못하고 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김하준이 같은 일을 겪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김라오는 오랫동안 침묵하며 자신이 배운 모든 것의 엄청난 규모를 흡수했다. 그의 아버지, 사업에서 항상 정직함의 모범으로 여겨졌던 그 남자가 임신한 여인을 버리고 딸을 부인하고 순수한 가족 자존심 때문에 아기 바꿔치기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가 저지른 해악의 일부라도 왜곡된 방식으로 바로잡으려 노력했다. 그녀를 인정할 것입니다. 그가 마침내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법적으로요? 박지혜는 김씨 가문의 일원이고 항상 그랬습니다. 이제 세상이 그것을 알 때입니다. 박미경은 눈에 감사한 눈물이 고인 차에 미소를 지었다. 사장님은 아버지께서 되셨어야 할 사람입니다. 김나온 씨. 그분은 모든 것을 부인하고 저희를 쫓아내고 어쩌면 협박까지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듣고 이해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결국 김씨 가문에게도 희망이 있군요.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다급한 발소리와 웃음소리가 다가왔다. 박지혜는 김아준을 품에 안고 테라스 계단을 올라왔고 둘 다 햇볕 아래서 놀아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아빠, 우리가 뭘 찾았는지 보세요. 김아준이 작은 야생화 꽃다발을 내밀며 외쳤다. 아빠에게 주는 거예요. 김라오는 아이를 더 크게 웃게 만드는 과장된 경의를 표하며 꽃을 받았다. 내가 받아본 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이구나. 고맙다, 아들아. 박지혜 이모가 도와줬어요. 김아준이 자랑스럽게 알렸다. 이모는 꽃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요. 그녀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 김라온이 박지혜와 의미심장한 시선을 교환하며 동의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녀에게 배울 것이 많을 거야. 박지혜는 약간 붉어졌고 그녀가 오기 전에 중요한 이야기가 논의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미경은 일어나 김아준에게 팔을 벌렸다. 점심 먹기 전에 이 작은 손 씻을까? 아빠와 박지혜 이모는 좀 더 이야기해야 할 것 같네. 테라스에 단둘이 남았을 때 기대감에 찬 침묵이 그들 사이에 흘렀다. 박지혜는 평소처럼 목에 걸려있는 메달리온을 불안하게 만졌다.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라온이 마침내 말했다. 당신에 대해, 제 아버지에 대해, 우리에 대해요. 박지혜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은 취약성을 드러냈다. 더 일찍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비밀의 층이 있었고 드러내야 할 상처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김라오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하지만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 마침내 이해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것이 사장님의 계획을 바꿉니까? 그녀가 망설이며 물었다. 저희가 머무는 것에 대해요? 김라오는 미소를 지었고 처음으로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느꼈다. 딱 한 가지를 바꿉니다. 이제 저는 제 아들의 부모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저는 결코 헤어져서는 안 될 가족을 다시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제 여동생입니다. 박지혜.
김씨 가문의 일원입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다. 이런 일은 결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고백했다. 김하준을 다시 데려왔을 때 제 유일한 목표는 그에게 사장님께 가해진 불의를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가족 안에서 저만의 자리를 찾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운명은 놀라운 방식으로 자신의 길을 바로잡습니다. 김나온은 그녀가 몇 주 전에 사용했던 말을 반복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공식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손을 내밀어 그녀의 목에 걸려있는 메달리온을 잡았다 문 채 아버지는 당신에게 이것을 보호와 소속감의 상징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이것을 자랑스럽게 착용하기를 바랍니다. 비밀로서가 아니라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에 대한 증거로서요. 박지혜 김씨 가문의 일원으로서요.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자유롭게 흘러내렸다. 떨리는 손으로 박지혜는 사슬을 풀고 메달리온을 김나온의 손바닥에 놓았다. 아마도 이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려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김나온은 가족 상징, 즉 중앙에 작은 별이 있는 원형을 바라보았고 그녀가 무슨 의미로 말하는지 이해했다. 김하준에게요. 그가 동의했다. 진정한 상속자 김씨 가문의 피를 이어받되 그 죄를 짊어지지 않는 자. 정확합니다. 그날 오후 그들이 처음으로 이상하지만 조화로운 가족으로서 함께 점심을 먹는 동안 김나오는 테이블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아버지가 사랑했고 버렸던 여인 박미경, 자신의 진짜 혈통을 알지 못한 채 자란 여동생 박지혜, 그리고 운명이 우여곡절 끝에 그에게 돌려준 아들 김하준. 칭호나 기대가 아니라 마침내 빛에 드러난 고통스러운 진실 위에 세워진 가족. 과거를 부정하지 않고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한 가족이었다. 점심 식사 후 김하준이 낮잠을 자는 동안 김나오는 박지혜와 박미경을 서재로 데려갔다. 잠긴 서랍에서 서류철을 꺼냈다. 변호사와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발표했다. 이것은 박지혜를 제 여동생이자 김정호의 딸로 법적으로 인정하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이것들. 그는 또 다른 서류 묶음을 꺼냈다. 은 박지혜와 박미경 모두에게 가족 유산의 공정한 몫을 보장합니다. 박지혜는 눈을 크게 떴다. 김나온 씨,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김씨 가문의 돈을 원한 적이 없습니다.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그가 설명했다. 정의입니다. 제 아버지가 저지른 바로잡아야 할 실수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김정호 산업의 주요 주주로서 당신은 회사의 유산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우리는 진정으로 자랑스러워 할 만한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꿈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김씨 가문의 부하 권력이 선을 위해 해를 끼치는 대신 치유를 위해 재조정될 수 있다는 비전이었다. 이후 몇 주, 몇 달 동안 모두의 삶에 깊은 변화가 일어났다. 저택은 재설계되었고 이전에 차갑고 형식적이었던 공간들은 성장하는 가족을 위한 아늑한 환경으로 변모했다. 박미경은 식물과 색깔을 가져왔고 박지혜는 벽을 사진과 추억으로 채웠으며 김하준은 그의 에너지와 기쁨으로 모든 구석을 채웠다. 김나오는 회사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미혼모와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했다. 그의 친자를 낳았지만 그를 알 기회가 없었던 정서윤에게 바치는 조용한 헌사였다. 박진우 박사는 병원 직위에서 조용히 해임되었고 김하준의 출생에 대한 진실을 반영하도록 기록이 수정되었다. 모든 것을 바꾼 폭로 이후 6개월이 지난 어느 조용한 오후, 김나온, 박지혜, 박미경, 그리고 김하준은 함께 김정호의 묘를 방문했다. 그들이 연합된 가족으로서 가는 것은 처음이었다. 김정호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가질 수 있었던 가족이었다. 이제 말도 잘하고 호기심 많은 김하준은 대리석 묘비를 흥미롭게 바라보았다. 아빠, 이분은 누구예요? 김라온은 대답하기 전에 박지혜와 박미경과 시선을 교환했다. 이분은 너의 할아버지셨어, 김하준.
복잡한 분이셨고 실수도 많이 하셨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방식으로 실수를 바로잡으려 노력하셨어. 박지혜는 아이 옆에 무릎을 꿇고 이제 그의 목에 걸린 메달리온을 만져주었다. 김정획에서 그녀에게로, 그리고 이제 김하준에게로 전해져 운명이 그린 원을 완성한 상징이었다. 할아버지께서 언젠가 저에게 남자의 가장 큰 힘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결국 그분도 그것을 이해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박미경은 묘비 위에 작은 꽃다발을 놓았고 그녀의 눈은 원한이 아닌 인간 마음의 복잡성에 대한 차분한 수용을 반영했다. 편히 잠드세요. 김정호 씨. 그녀가 중얼거렸다. 당신의 가족은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유산은 좋은 손에 맡겨졌습니다. 김나오는 복잡한 감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여전히 분노가 있었다. 박미경을 버린 것에 대해, 박지혜를 딸로 부인한 것에 대해, 자신의 친손자의 삶을 거의 앗아갈 뻔한 잔인한 조작에 대해. 하지만 이해도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그 시대의 산물이었고 그의 양육의 산물이었으며 그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감의 산물이었다. 집에 가자. 그가 마침내 말하며 김하준에게 손을 내밀었다. 아이는 묘비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가는 길에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어요? 순수한 질문은 모두에게 미소를 가져왔고 순간의 엄숙함을 흩어버렸다. 삶은 계속되었고 작은 기쁨과 일상의 발견들이 과거의 고통을 덮어버렸다. 돌아오는 길에 김하준이 신나게 맛볼 아이스크림 맛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김나오는 백미러로 뒷좌석에 박지혜와 박미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여동생과 그의 박미경은 이제 그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계모, 친구, 조언자, 어쩌면 이 모든 것, 그리고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은 몇 가지 더 가족. 그는 그렇게 결정했다. 단순히 가족, 그의 삶에서 새로운 의미를 얻은 강력하고 위안이 되는 단어였다. 저택에 도착하자 정원 테이블에는 오후 간식이 준비되어 있었다. 모든 폭로 이후에도 그들과 함께 남아있던 이수아는 고용주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정성껏 준비했다. 늦은 오후에 푸른 하늘 아래 앉아 케이크와 주스를 맛보면서 그들은 다른 어떤 가족과도 같아 보였다. 피와 선택의 유대감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변모한 고통스러운 진실로 묶인 가족이었다. 가족, 메달리온이 햇볕에 빛나는 김아주는 테이블 주위를 나비를 쫓아 뛰어다녔다. 그의 순수하고 근심 없는 웃음은 가장 잔인한 거짓말조차도 결국 빛을 향한 길을 찾는다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김나오는 자신의 아들, 그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그에게 돌아온 진짜 아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두 여인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다. 수십 년 동안 아버지의 비밀을 간직했던 박미경과 김씨 가문의 흩어진 조각들을 다시 모으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박지혜에게 말이다. 이제 김하준이 착용한 메달리온은 더 이상 자랑스러운 혈통의 상징이 아니라 속죄와 갱신의 상징이었다. 한 세대의 실수가 다음 세대의 운명이 될 필요는 없다는 약속이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정원의 황금빛 그림자를 드리울 때 김나오는 그들 모두가 진정으로 속한 곳을 찾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 이야기 끝.